네,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사실 뭐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뭐 보면 뭐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진짜 역사적 일에 참 찾아보기 힘든 이런 조건 속에서 사실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다양히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더 지금 뭐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. 좀 현재 상황들 좀 어떤지 얘기들 좀 해주시죠. 그렇죠. 청년층 하면 15살에서 29살까지를 이제 청년층 이렇게 부르죠. 근데 10.7% 정도의 실업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이게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. 실업률이요.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뭐 실업자 총 122만 8천 명 중에서 청년 실업자가 45만 1,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36.7% 그러니까 총 실업자 중에서는 한 36.7%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각 지자체나 뭐 정부 다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렇죠. 이제 실업률도 마찬가지인데 고용률도 굉장히 좀 감소가 됐거든요. 고용률이 이제 42.2%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1.4%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. 뭐 1.4%라고 하면 뭐 직접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0.1%가 떨어졌습니다. 1%가 떨어졌습니다. 했을 때는 거의 뭐 몇만 명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이거 말씀을 쉽게 드린다고 하면 이제 5만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실직을 했어요. 그런데 이게 0.3%. 와. 그러면 1%면 거의 뭐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네. 저희가 보니까 이게 참 단순하게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제 노동시장 아까도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게 양극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. 좀 뭐 잘 되는 데는 너무 몰리고 안 되는 데는 사실 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.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도 자기 취향과 또 이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정반대로 농촌 지역은 뭐 인력이 부족해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. 참 이게 분명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좀 뭐라죠?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느낌? 네. 이게 콱 답답하다. 분명히 이건 해결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양질의 일자리 이거를 늘린다 했을 때 그만큼 기업들이 좀 들어와줘야 그런 자리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좀 어떠세요 그런 것들은? 양질의 일자리 하면 이제 급여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없어요. 들어가면 사실 없어요. 모호하죠. 네, 모호합니다. 근데 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. 아까 뭐 청년 실업률 얘기를 했지만 60대 이상의 실업률은 낮거든요. 일자리는 더 많아졌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공공 일자리를 해서 노인들의 60대 이상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. 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년 창업과 같은 뭐 정책 같은 것들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, 생태, 그리고 경제 이렇게 해서 영어 앞글자 알파벳 E를 따가지고 뭐 3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생태 도시를 이제 순천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뭐 국가정원, 습지, 뭐 생태 경제 뭐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순환시키는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전국에 청년몰이 사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순천은 청년몰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도시재생도 순천형 도시재생에서 좀 많이 좀 각광을 받고 맞아요.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
뭐 이게 좀 보니까 지자체가 사실은 뭐 나서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? 전남도도 그렇고 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렇게 어떻게 시책을 펴고 있고 그러지만 문제는 이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일자리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순천의 뭐 청춘창고 네. 그렇게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생태계를 지원해 준 건 맞는데 어차피 그 업이 그 하는 일이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인프라나 환경. 아니 그러면 이제 지자체랑 뭐 그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대학들이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좀 취재를 했었었는데요. 순천대학교랑 이제 순천시가 협업을 한 내용인데, 순천시가 이제 호남권에선 최초로 웹툰 센터를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. 글로벌 웹툰 센터인데, 이 웹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웹툰 작가들도 입주를 해서 뭐 다양한 지원들을 받아요. 뭐 이제 사무실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인프라 같은 것들도 같이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. 그런데 뭐 기존의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웹툰 지망생분들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, 이게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하고의 어떤 취업 창업 연계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정수 여건, 뭐 청년들의 뭐 취업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가 뭐 이런 웹툰 센터 사례도 보였듯이 대학하고 굉장히 좀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하고 또 이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뭐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신규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때 최저임금하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을 좀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,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청년을 유치시키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긴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.